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중급 단어 명사편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봐야 되는 단어 15개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금액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금액, 금액. 자, 두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긍정적, 긍정적. 세 번째 단어 기계, 기계. 네 번째 단어 기념일, 기념일. 다섯 번째 기대, 기대. 여섯 번째 기도, 기도. 일곱 번째 단어 기둥, 기둥. 여덟 번째 단어 같이 봐요. 기록, 기록. 아홉 번째 기본, 기본. 열 번째 단어는 기부, 기부. 자, 다음 단어 볼까요? 기분, 기분. 12번째 단어 기쁨, 기쁨. 13번째 단어입니다. 기술, 기술. 14번째 기억, 기억. 마지막 단어 한번 같이 읽어봐요. 기억력, 기억력.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금액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먼저 읽어볼 거예요. 금액. 자, 금액이라는 이 단어 우선은 첫 번째 있는 이 금자를 봐주셔야 돼요. 금자라는 단어는 여기 한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한자 금 한자예요. 금 한자라는 단어는 원래는 여러분 gold 있죠, gold. 그 금이에요. 금을 나타내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이 앞에 금자가 들어있으면은 대부분 다 돈이랑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자입니다. 자, 그 다음 액자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액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액수라는 단어하고 같이 봐주셔야 되거든요. 액수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이 숫자가 우리 숫자의 수예요. 숫자의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돈의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라는 단어는 뒤에 크다 그리고 작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큰 금액은 얼마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500만 원 이상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500만 원 이상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금액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금액이 작다. 이거는 싸다,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금액이라는 단어 뒤에는 크다 그리고 작다라는 단어 써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카드를 넣고 찾고 싶은 금액을 누르세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은 ATM 있죠? ATM 있죠? 그 사람이, 그 은행원이 돈 이렇게 찾아주는 게 아니라 기계에다가, 어떤 기계에서 이제 머신에다가 카드 넣고 내가 draw 하고 싶은 금액 이렇게 딱 누르면은 돈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 카드를 넣고 그 다음 찾고 싶은 금액을 누르세요. 선생님은 어제 은행에 가가지고서 20만 원을 현금을 찾았어요. 어제 20만 원을 찾았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러분 ATM기 가서 먼저 선생님 카드를 넣어요.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찾고 싶은 금액을 누르세요. 선생님이 찾고 싶은 금액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을 눌렀어요. 이해되셨죠? 네, 곧 선생님 친구 결혼해가지고 현금이 좀 필요했어요. 축의금 내야 돼요.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보상 금액을 의논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봐주셔야 되는 거 우선은 보상이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상이라는 단어는 여기 옆에 뜻 적어놨어요. compensation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보상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피해를 입은 거를 예컨대 친구가 선생님을 딱 때려가지고서 여기에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친구를 때려도 돼요. 그쵸? 하지만 그렇게 받지 않고 보상 금액을 받아요. 야, 나 여기 멍들었어. 병원 갈 거야. 병원 갈 거야. 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 나 지금 트라우마 생겼어. 야, 200만 원 내놔. 보상 금액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보상 금액이에요. 자,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보상 금액을 의논하고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디스커스 하고 있대요. 무엇을? 보상 금액.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지진 뭔지 아시죠? 땅이 갑자기 들덕덕덕덕덕 흔들려요. 그럼 막 건물 무너지고 나무 무너지고 나무 막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잃어버렸어 이 사람들이. 그쵸? 그러면은 보상 금액을 국가하고 디스커스 하겠죠. 의논을 하겠죠. 그쵸?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보상 금액을 의논하고 있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단어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긍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이라는 단어는 늘 부정적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 뜻은 여기 다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사실 이 긍정적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긍정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 되냐면은 긍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되냐면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긍정하다라는 동사형이 나와 있죠, 그쵸? 긍정하다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예컨대 어디 보자. 어, 네가 어제 내 케이크 먹었지? 라고 누나가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나 아닌데. 나 안 먹었는데. 여기 케이크 가루만 묻어 있는데. 나 아니야. 자, 이건 뭘까요? 이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할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이 부정했어요. 그 사실을. 자, 그러면은 긍정하다는 뭐예요? 내가 먹었다. 왜? 뭐? 이게 긍정하다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긍정이라는 단어는 우리 옛날에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Yes Man이라고? 그 누구였더라? 영화 배우 생각이 영화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 해외 유명한 영화 중에서 Yes Man이 있어요. 그쵸? 이 Yes Man은 뭐예요? 이 사람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왜?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yes, yes.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포지티브하죠. 그쵸?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뭐 내일 골프 치러 갈래? No, 싫어. 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 싫어. 부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네거티브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방식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방법은 방법인데 무슨 방법이에요? 사고라는 단어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 여러분 그 액시던트 아니에요. 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고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그래갖고 이 고자가 우리 고려하다의 그 고자이거든요. 고려하다의 고자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물을 고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방법의 방향이 어때요? 긍정적이래요. 됐나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쵸? 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멘탈에 굉장히 좋아요. 정신건강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네요. mental health 정도가 될까요? 선생님 영어 못하죠? 미안해요.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여기 지금 논의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그쵸? 논의라는 단어하고 의논이라는 단어요.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그냥 비슷하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논의하고 의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3번 기계라는 단어 있는데 기계라는 단어는 너무 쉬워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쵸? 기계라는 단어 있는데 machine 그리고 GC의 의미가 있어요. 자, 기계라는 단어 기계라는 명사 자체보다는 같이 쓰이는 이 다른 단어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기계를 다루다라는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루다라는 단어는 언제 기본적으로 쓰실 거냐면 뭐뭐을 다루다예요. 뭐뭐을 다루다예요. 뭐뭐을 다루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써주시면 되냐면은 어디 보자. 우선은 이 대상은 의지가 없어요. 어떤 willing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다루다라는 표현을 써요. 오케이? 됐나요? 이 다루다라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이런 기계 아니면은 어떤 사물에 쓰여요. 사물에 쓰여요. 그런데 가끔 한국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때가 있어요. 사람을 다루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다루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람을 하나의 사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머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제 뭐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의 기계처럼 다룰 수 있겠죠. 그쵸? 그때 사람을 다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은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능숙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능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을 많이 해봐서 익숙하다라는 뜻하고 이제 같이 연결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익숙하다, 능숙하다 뒤에 있는 숫자 두 개 다 이제 프로페셔널의 느낌이 있거든요. 숫자가. 그래가지고서 능숙하다, 뭐뭐에 능숙하다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선생님은 뭐에 능숙을 할까요? 우선 선생님은 기계를 잘 못 다뤄요. 기계를 잘 못 다뤄요. 선생님은 굉장히 아날로그틱한 사람이어가지고 기계를 잘 못 다뤄요. 이 컴퓨터도 이 랩탑도 지금 거의 한 4년을 썼는데 맨날 쓰는 기능만 쓰지 거의 못 다뤄요. 선생님은 그러면 기계에 능숙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서 이때에는 또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은 기계에 미숙하다라는 표현도 능숙하다의 반의 관계로 같이 외워주시면 참 좋답니다. 뭐뭐에 미숙하다 표현이요. 뭐뭐에 미숙하다는 여러분 뭐뭐에 능숙하다 표현의 반의 관계예요. 반대예요, 반대. 오케이? 또 선생님 뭘 잘하지? 선생님은 잘하는 것보다는 약간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또 뭘 못하냐면 선생님 영어 못하죠. 그쵸? 자, 그런데 선생님 누나는 영어를 엄청 잘해요.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그러면은 누나는 영어에 능숙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선생님은 영어를 못해요. 그렇고 선생님은 영어에 미숙하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된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가지고서 우리 다루다라는 동사와 능숙하다라는 형용사 표현 하나씩 배웠네요. 자, 우리 예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계 설명하고 있어요. 공장에 최신 기계가 한 대 들어왔다. 자, 우선 여러분 기계라는 단어 뒤에 있는 한 대, 여기 대라는 이 양사 기억해 주세요.
한 대, 기계는 여러분 셀 때 한 대, 두 대, 세 대 쓸 거예요. 이 대자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차를 셀 때에 어떻게 썼어요? 차가 한 대 있어요. 자동차가 두 대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차도 기계잖아. 자, 그래갖고 한 대 들어왔대요. 최신이라는 단어 이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최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최자 어디서 많이 본 최이지 않아요? 최고야 최고의 그 최자예요, 여러분. 가장 최근,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뜻이 있는 부분이 최자예요. 이 신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가장 새로운 기계가 있을 거예요. 자, 예컨대 올해 22년도예요. 그러면은 갤럭시 저기 뭐냐 삼성 휴대폰 중에서 갤럭시 22가 나왔어요. 갤럭시 22는 최신 핸드폰이에요. 맞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위험한 기계들을 다룬다. 공장에서 위험한 기계들을 다룬대요. 공장에 그런 기계들 많이 있죠? 잠깐 이렇게 드라우시 하면은 바로 이렇게 손가락 빡 잘리고 이런 기계들. 소름 돋아. 예, 여튼 여튼 기계라는 단어 오늘 비교적 쉬운 단어예요, 여러분. 자,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에 기념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념일이라는 단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기념일. 자, 기념일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이 기념 단어 우선 따로 빼주세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단어 따로 빼주세요. 왜냐면은 기념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그럼 뒤에 있는 일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일자는 무슨 뜻이죠? 이거는 그 데이트 나타내는 일자예요, 여러분. 자, 이 일자 우리 언제 썼었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4월 26일이에요. 맞죠? 그 일자예요. 그래갖고 어떤 하루, 어떤 day를 나타내는 게 일자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기념하다라는 동사 뜻을 알면은 기념일 굉장히 쉬워지겠죠. 여러분, 물론 여기 다 뜻이 적혀 있기는 한데. 자, 그럼 우리 기념하다라는 동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념일 언제 선생님 옛날에 저기 뭐냐 선생님은 정말 기념일을 못 챙겨요. 정말 못 챙겨요. 맨날 기념일을 다 잊어버려요. 선생님은 하다못해 뭐냐 선생님 생일도 잊어버려요.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일은 일종의 기념일이에요. 맞나요? 생일은 일종의 기념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선생님이 8월 6일에 태어났어요. 그쵸? 선생님 생일은 8월 6일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태어남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맞나요? 기념하다예요. 그렇죠? 기념하다예요. 자, 우리 기념하다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오케이. 곧 있으면은 선생님 어머님 아버지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럼 결혼 기념일은 뭘 하는 날이에요? 두 분의 결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맞나요? 기념하다라는 동사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기념품이라는 단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품자는 물건을 나타내는 품자예요, 여러분. 기념품, 물건을 나타내는 품자예요.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은 그 지역에 뭐 맛있다라고 하는 물건들 사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그 지역 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냉장고에 딱 붙이는 그 자선 매그네틱 있잖아요. 그거 엄청 많이 샀거든요. 여행 갈 때마다 샀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기념품이에요. 그 다음 기념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관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관자가 나오면은 여러분 뭘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체육관. 체육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축구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축구장인데 어떤 스타디움 있죠? 스타디움 모양이 있는 이 돔 모양으로 있는 그런 건물 뒤에는 관자가 들어가요. 오케이? 그런 건물을 부를 때 보통 뒤에 관자가 들어가요.
자, 그럼 기념관이라고 하면은 뭘까요? 뭐 예컨대 한국에 뭐 무슨 기념관이 있지? 선생님이 문학 공부밖에 안 해가지고 문인들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소설가 시인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무슨 기념관이 있을까? 무슨 기념관이 있을까요? 좋은 기념관이 뭐가 있을까? 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기념관. 자, 우선 기본적으로 기념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컨대 어떤 옛날에 훌륭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그래가지고서 어떤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스타디움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살아 있을 때 했던 업적들 아니면 이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들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겠죠. 이런 공간을 기념관이라고 불러요. 되나요? 자, 그 다음 기념사진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기념사진이라고 하면은 보통 뒤에 그냥 사진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념사진은 뭐겠어요?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에요.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언제 기념사진을 찍으시나요? 뭐 예컨대 저기 뭐냐 부모님 결혼할 때 기념사진 찍네요. 그쵸? 결혼 기념사진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그냥 결혼사진이라고 하죠.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부모님 결혼 기념일 때 이제 가족들 같이 사진 찍기도 하죠.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뭐 70세, 80세가 되셔가지고 70세, 80세 때 이제 파티를 한번 해드려요. 그 파티할 때에도 사진 한 번씩 찍죠. 기념사진이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우리 부부의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이에요. 이 부부 한창 좋을 때네요.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맞나요?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이에요. 자, 다음. 회사 창립 기념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자, 우리 여기에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창립이라고 하는 뒤에 있는 리자 옛날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리자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다 했어요? 자, 원래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요. 그쵸?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회사가 일어나요. 무슨 뜻이에요? 회사가 시작되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회사 창립 기념일이에요. 되나요? 자,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 다채롭다라는 표현 선생님 옛날에 혹시 설명했나요? 안 한 것 같아. 오케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다채롭다라는 표현은 우선 하나의 형용사예요. 이 앞에 있는 다자는 많다라는 뜻의 다자예요. 이 채는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채롭다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색깔들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렇게 뜻을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고요. 다채로우는 다양한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양한 색깔들이 있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빨간색, 파란색, 아니면은 주황색, 검은색, 흰색 각각 다들 굉장히 개성 있는 색깔들이죠. 그쵸?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다채롭다라는 형용사 같이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다양한으로 바꾸셔도 돼요. 다양하다로 바꿔주셔도 돼요.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5번은 이제 기대라는 단어 있는데 기대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다들 잘 아시죠? 그쵸? 기대라는 이 명사, 우리 동사형들부터 두 개 볼게요. 첫 번째, 기대하다예요. 두 번째는 기대되다예요, 여러분. 기대하다랑 기대되다. 여러분들 혹시 구분해가지고 쓰시고 계신가요? 구분해가지고 쓰시고 계신가요? 기대하다, 기대되다.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한 30분 설명해야 되니까 나중에 질문 주시면 그때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기대가 크다라는 표현 이거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기대가 크대요, 여러분. 자, 내가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우리 먼저 예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거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아유,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예컨대 선생님이 마블의 새로 나온 영화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엄청 기대가 하고 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기대가 크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마블 영화를 봤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실망도 커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대 아니면 실망처럼 어떤 기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가끔 이 크다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크다라는 형용사가 나와요. 뭐 지금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기대가 크다 그리고 실망도 크다. 이 실망이 크다. 이 두 가지 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봐야 되는 거 기대에 못 미치다 라는 이 단어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선은 미치다 라는 단어가 이 동사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자, 우리 이거 또 하네요. 자, 여러분 여기 어떤 기준선이 있어요. 미치다 라는 단어는 이 기준선에 막 꾸준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톡 하고 도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닿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치다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마블 영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요만큼 100이에요. 100이에요. 마블 영화는 100만큼 재미있을 거야 라고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딱 보니까 마블 영화가 막 올라와요. 기대가. 근데 60만큼밖에 안 재밌어. 딱 60만큼 재밌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기대 지금 다 왔어요? 기대까지 왔어요? 안 왔죠. 100까지 안 왔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기대에 못 미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되셨죠? 기대에 못 미치다예요. 자, 다음 기대에 어긋나다라는 표현도 기대에 못 미치다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어긋나다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긋나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래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맞아요. 이게 딱 맞아요. 원래는 맞아야 돼요. 근데 어긋나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딱 해가지고서 맞는 건데 붙이려고 그랬는데 안 맞아, 여러분. 이게 안 맞아요. 이걸 어긋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 물건이 가다가 딱 맞아야 돼요. 됐나요? 그런데 가다가 안 맞았어. 이거를 어긋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더 정확한 이미지는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어긋나다라고 해요. 됐나요? 자, 어긋나다라는 동사 지금 해줘요. 이렇게 써요, 여러분. 길이 어긋났어요. 길이 어긋나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표현은 정확히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렇게 예문을 보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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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선생님은 굉장히 길 눈이 어두워요. 선생님 길을 정말 못 찾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지하철역까지 간 다음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야, 나 지금 지하철역 왔어. 이제 어떻게 가? 너희가 나 데리러 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 한 명, 선생님 친구들은 이제 거기에 다 익숙해요. 선생님을 데리러 오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선생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러면 데리러 와요. 근데 여러분, 길을 못 찾는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길을 모르면은, 그리고 누가 데리러 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 어디든 먼저 가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있었고 선생님 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있고 여기로 가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길이 원래는 이렇게 둘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어요. 이때 어떻게 얘기해요? 길이 어긋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길이 어긋나다라는 표현 그때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기대에 어긋나대요. 자, 여기에 원래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하고 상대방이 이제 행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기대에 어긋난 거예요. 됐나요? 기대에 어긋나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 선물 너무 좋죠. 두근두근하죠. 진짜 별거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정말 비싼 거 준비해 놓고서, 아이, 별거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왜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은, 기대를 하지 않다가 좋은 걸 받으면은 더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두 번째 예문은 이미 봤고 세 번째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보고 나니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아까 그 마블 영화 얘기 꺼냈던 딱 그때예요. 자, 우리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에 이제 기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 하면은 우리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기도하다라는 동사형이 있고요.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됐나요? 자, 기도하다라는 동사 표현이 있고 기도를 드리다라는 표현도 써요. 자, 왜냐면은 여러분 기도라는 이 행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쵸, 맞죠? 내가 내 소원을 비는 거예요. 내가 쉬위엔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신한테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갖고 기도 이 메시지를 신께 드리다. 자, 여러분 드리다라는 표현은 주다 표현에 높인 표현, 굉장히 예의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쵸? 기도를 주다 하면은 안 돼요. 왜? 대상이 신이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드리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됐나요? 사실 기도를 드리다라는 표현은 기도하다라는 동사 표현하고 같은 뜻이에요. 기도하다 표현 앞에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에게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에게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봐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대요, 이미. 이미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대요. 예컨대 이런 거겠죠? 자, 내일 시험이 있어요. 내일 시험이 있는데 나는 정말 전심전력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다 해놨어요. 복습도 다 열심히 했어요. 이제 내가 공부할 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신한테 기도 드리는 거예요.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아들이 시험에 꼭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이게 옛날에 한국 80년대, 90년대 때의 어머님들이 그 절에 가가지고서 아들들이 이제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드리셨어요. 뭐 교회도 많이 가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없으셨어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아, 선생님이 중요한 시험을 안 봐서 그런가 봐. 선생님 시험 딱 싫어요.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은 이제 기둥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기둥 뜻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둥이에요. 근데 이 기둥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 단어 뜻을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봐주셔야 돼요.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집 지을 때 그 기둥이에요. 한번 예문 읽어볼게요. 집을 지을 때에는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 자, 여러분 여기 세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세우다라는 표현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볼게요. 자, 세우다 뭐였죠? 자, 원래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으켜요. 이게 세우다예요. 맞나요? 우리 아까 봤던 어떤 한 단어하고 굉장히 뜻이 맞춰지지 않나요? 한번 볼까요? 회사 창립 기념일 여기에 있는 립자가 정확히 이 모양이었죠, 여러분. 이 모양이에요. 일어서 있는 이 세워져 있는 모양을 우리가 립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갖고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하면은 회사를 창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를 창립하다라고 하면 회사를 열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때 회사를 세우다 표현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우선 지금 중요한 거 이거 아니니까 계속 볼게요. 자, 여러분, 집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기둥이에요, 여러분.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집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렇게 꼬꾸라지죠, 그쵸? 나중에 집이 무너져요.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중요하대요. 그쵸? 자, 기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기둥이 이렇게 딱 있고 그 위에 이제 지붕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지붕을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걸 기둥이라고 불러요. 되나요? 그래서 이 기둥이라고 할 때에는 또 무슨 뜻이 되냐면은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기둥이라고 또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아버지는 우리 집의 기둥이시다. 자,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안, 우리 패밀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하나의 조예요. 하나의 팀이에요. 이 팀에서 기둥 이렇게 지붕을 무게를 버티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8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8번 기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록이라는 단어 뭐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record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록하다 그리고 기록되다라는 이 두 가지 동사 표현들 선생님 이제 하다랑 되다를 또 해야 되나? 하다 되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미 앞에 많이 한 것 같아.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 우리 기록을 세우다. 여기 또 나왔다. 그쵸? 세우다. 기록 세우다 또 나왔죠. 자, 기록 세우다 어떤 뉘앙스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기록을 세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나 기록 세웠어. 뉴 레코드를 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 있죠. 내가 제일 높은 점수를 맞았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우다? 이게 또 나왔어요, 여러분. 됐나요? 자, 그 선수는 마라톤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기록을 세우다 표현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떤 뉴 레코드를 만든 거예요. 자, 다음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자, 이번 사건하고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뭐 이거 하면은 뭐 경찰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쵸? 여러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컨대 CCTV 안에 있는 거, CCTV 기록들도 이제 기록 중에 하나죠. 아니면은 뭐냐 뭐 피해자가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도 기록이에요. 그쵸? 그래갖고 일기의 기자하고 기록의 기자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일기라는 뜻이 뭐냐면은 일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루였죠? 하루였어요. 맞나요?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게 일기예요, 여러분. 됐나요? 자, 다음 우리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에는 이제 기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본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우리 유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초라는 단어 있고요. 기초라는 단어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이라는 단어가 또 같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선은 바탕이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탕이 이제 기본이랑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뭐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표현이요.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표현이요. 자, 여러분 충실하다라는 표현은 이 충실은 어떤 일을 열심히 꾸준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충실하다는 열심히 꾸준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충실하다라는 단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학생은 공부에 충실해야 해요. 맞는 얘기죠. 선생님은 뭐에 충실을 해야 돼요? 수업 준비에 충실을 해야겠죠. 그리고 강의할 때 막 딴 놈 팔고 막 다른 짓 하고 하면 안 돼요. 강의에 충실해야 돼요. 학생을 대할 때에 충실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에 충실하다 예컨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여러분. 요즘 좋은 핸드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쵸? 좋은 핸드폰들이 무지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핸드폰이 엄청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가 됐어요. 자, 그런데 뭐 이 핸드폰 안에 엄청 좋은 기능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전화가 안 돼. 이 핸드폰 게임도 엄청 고사양, 엄청 고스펙의 게임이 들어가고, 뭐 온갖 기능 막 카메라도 엄청 좋아요. 카메라 딱 찍으면은 뭐 전문 포토그래퍼가 찍는 것처럼 사진도 잘 나와. 그런데 전화가 안 돼. 핸드폰의 기본은 뭐예요? 전화하는 거죠,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됐나요? 자, 다음 어른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 예절이다 라는 표현 썼어요.
이거 맞죠, 여러분? 어른에게 우선 인사하는 것부터 예절은 시작돼요. 맞나요? 어르신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부터 예절이 시작돼요. 그래갖고 인사는 예절의 기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도 외워주세요.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요게 뭐냐면은 뭐뭐 중에서도 뭐뭐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 구문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고 중에서도 최고이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고 중에서도 최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최고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고 문장 반복됐죠. 그럼 뭐예요? 강조용법이에요. 됐죠? 그래갖고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라는 뜻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10번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기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부라는 단어 그냥 기부하다라는 동사형이랑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 이거 예문 한번 그냥 같이 볼게요. 각 기업들은 매달 일정 금액 기부를 약속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금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금액 단어 오늘 봤죠? 언제 봤어요? 첫 번째 단어 볼까요? 금액 여기 있네요. 그쵸?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뭐 하고 있었지? 매달 일정 금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일정이라는 단어 있죠. 일정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선생님이 음, 자,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달 같은이에요. 같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나요? 이 정자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정하다의 정자, 정하다라는 정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로 정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일정 금액이라고 하면은 이 앞에 매달이 있잖아요. 자, 1월 달에 2천만 원 내요. 2월 달에도 2천만 원 내요. 3월 달에도 2천만 원을 내요. 4월 달에도 2천만 원을 기부해요. 자, 금액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천만 원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일정이에요. 자,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 기부를 약속했대요. 되셨죠? 이게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하다라는 동사 표현 같은 경우가 뭐뭐 기로 표현으로 이제 기로 표현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서 그냥 한번 써드렸거든요. 뭐뭐기로 약속하다, 뭐뭐기로 약속했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그렇고 뭐뭐기로 약속하다라는 표현 하나 자체를 외워두시면 굉장히 쓸모 있으실 거예요. 다음 올바른 기부 문화는 시민 의식의 증진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자, 여러분 요거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우선은 올바른 기부 문화래요. 자, 우선은 한국은 뭐 다른 외국처럼 기부 문화가 막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우선 선생님도 뭐 그렇게 기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부 문화는 자 보도록 할게요. 시민의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때 시민의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앞에 있는 시민 나와 있고 이거 시티즌 얘기하는 거죠. 의식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척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길거리에 쓰레기를 막 버려요, 사람들이.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민 의식이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민 의식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일본에 가보면은 일본 길거리 정말 깨끗해요. 선생님 일본에 가끔 놀러 가면 진짜 놀라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길에다가 버리지도 않고 막 그냥 주머니에다 가방에다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와 일본은 시민 의식이 높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 의식이에요, 여러분. 자, 시민 의식의 증진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증진이라고 하면은 이거 떠올려 주시면 돼요. 올라가는 이 모양이에요. 이 앞에 있는 증자 같은 경우가
증가하다의 증자거든요. 증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증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택되어 있는 거를 증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진짜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증진이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스택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증진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시민의식의 증진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라는 표현 들어가 있는데, 여기 척도 뜻 써놨어요.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뜻 써놨어요. 여러분 외워주시면 돼요. 스케일이나 주도 라는 뜻이 있어요.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본이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 기본 단어는 여러분 1급, 2급 공부하실 때 이미 다 배우셨어요. 그쵸? 그냥 밸런스 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기분이 좋다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 표현, 이거 자주 쓰시는 표현이실 거예요. 아, 오늘 기분 좋아요. 왜 기분 좋아요? 날씨가 상쾌해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거 말고 하나 더 봐야 돼요. 기분이 상하다 라는 표현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상하다 라는 표현을 해준 적이 있나요?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해준 적 없다. 상하다 표현 안 해줬네요. 자, 여러분, 우선은 상하다라는 표현은 몇 가지로 봐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제일 이제 중요한 컨셉 하나만 떡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상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원래는 정상이었던 물건이 망가졌어요. 그때 상하다라는 형용사를 써줄 수가 있거든요. 자, 예컨대 우리 음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유가 뭐야? 이래 원래 걸렸구나. 상하다라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유가 상했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유가 오늘 어디 보자. 오늘 4월 26일이거든요. 원래 4월 3일까지가 expiration date이에요. 유통기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4월 26일이에요. 그럼 우유에서 무슨 냄새 나요? 막 나쁜 냄새 나죠, 여러분. 그때 한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요? 우유가 상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되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원래 정상이었던 물건이 이제 정상이 아니게 됐어 라는 뜻이 돼요. 이게 상자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이 표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처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처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상처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상처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에 큰 상처가 하나 있어요. 얼굴에 이렇게 지금 캐머론 잘 안 보이는데 상처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은 몸에 상처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상처가 많은데 잘 신경을 안 써요. 선생님은 많이 다치고 빨리 나아요. 회복력이 정말 좋아요. 자랑 중에 하나죠. 자, 상처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맞아. 칼로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 막 피나요.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다친 부분들을 상처라고 얘기를 해요.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상처의 이 첫자는 어떤 장소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상자는 뭐예요? 정상이 아닌 부분이 되는 거죠. 되나요? 정상이 아닌 부분인 거죠. 다친 부분이에요. 상처예요. 자, 그리고 상처 말고 상자 들어가는 거 모르겠다. 자, 그래가지고 이 상하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기간이 지나가지고서 나쁘게 됐어요. 이때 상하다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상하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한 거예요? 나쁘게 변한 거예요. 이 상자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기분이 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기분이 나쁘게 변한 거예요.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이게 기분이 상하다예요. 예컨대 선생님 친구가 뒤에서 선생님 욕을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 사실을 들어서 기분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쁘게 변했어요. 상하다. 오케이? 자, 날씨가 상쾌해서 상했던 기분이 금세 풀렸다. 자, 이 표현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 여기 왜 안 썼지? 기분이 풀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분이 풀리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기분이 풀리다라는 표현, 이때 이 풀리다라는 단어 우리 옛날에 많이 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실 두 개가 있는데 막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쵸? 안 풀려. 풀고 싶은데 안 풀려. 풀다였어요. 되나요? 자, 그런데 이 실을 풀었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풀다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되나요? 풀다예요. 자, 그런데 기분이 풀리다라고 하면은 자, 원래 기분이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나요? 막 이렇게 기분 나쁠 때에 그 왜 이거 지금 선생님이 안 되네. 나도 이거 펜으로 쓰고 싶어. 그리기? 오케이. 그리기 한번 해볼게. 그리기 있었어. 자, 여러분. 자, 누가 기분이 안 좋아요. 여기 쫄라맨이 하나 있어요. 기분 안 좋을 때 위에 어떤 표현 써요? 막 이런 거 쓰죠. 이런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쓰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기분 안 좋아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모양이에요? 실이 막 이렇게 엉켜 있는 모양이에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엉켜 있던 기분을 풀어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분이 좋아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되나요? 자, 이게 기분이 풀리다예요. 자, 그래서 날씨가 상쾌해서 상했던 기분이 금세 풀렸다. 아까까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밖에 딱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상쾌해. 그래서 기분이 풀렸대요. 기분이 다시 좋아졌대요. 됐나요? 자, 다음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쁨도 마찬가지. 어려운 단어가 아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나를 보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렸대요.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막 너무 슬픈가 봐. 근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네요. 기쁨의 눈물이래요. 막 너무 행복할 때 막 눈물 나잖아요. 그쵸? 사실 선생님은 너무 좋아가지고서 눈물 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흘려보고 싶어요, 선생님도. 자, 다음. 자식들은 부모들에게는 기쁨인 동시에 희망이다. 그쵸? 모든 부모들에게 자식은 기쁨이에요. 그들의 기쁨이고 동시에 희망이다. 자, 여러분 여기 동시라는 단어 넣었는데 동시에라는 표현 이거 기억해 주세요. 동시에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동사는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뒤에 있는 시자는 무슨 뜻이죠? 시간의 시자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동시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기쁨하고 희망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요. 자, 다음 13번. 우리 동시에 부사를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13번 우선은 기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빨리 설명해야 돼요. 자, 기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술 그냥 테크놀로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더 이상 뭔가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기술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예컨대 기술 뭐예요? 과학 기술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과학,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 건축 기술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축 이거 뭐였지? 여튼 건축 기술도 있을 테고 또 무슨 기술이 있을 거예요? 뭐 산업 기술, 인더스트리, 테크놀로지 뭐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기술, 테크놀로지도 가능하는데 또 어떤 표현으로 쓸 수가 있냐면은 스킬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기술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사람 기술이 참 좋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기술이 참 좋아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무슨 기술일까요? 자, 여러분 막 포커를 해요. 포커를 하는데 포커를 치는데 막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속이는 포커 하는 사람들, 그쵸? 막 카드 막 여기로 빼 돌리고 나중에 보면은 카드 여기에서 막 나오고 이런 기술, 이것도 기술이에요, 여러분. 라고 기술이 참 좋다.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스킬을 얘기할 때에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사회의 법,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한다. 선생님, 이 문장을 도대체 왜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를 도대체 왜 썼는지 기억이 안 나.
아, 맞다. 여러분한테 약간 아노미 현상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때. 네네. 맞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래갖고 여러분, 이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자, 여기 볼까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사회의 법이나 규범도 마찬가지 그냥 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규범이에요. 규범이 아니면 도덕을 규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회의 법이나 규범이 따라가지 못해요. 자, 봐봐요. 과학기술은 엄청 빠르게 발전을 해요.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런데 사회의 법, 예컨대 사회의 법은 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를 못해. 너무 천천히 가. 기술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법은 이렇게 올라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아노미 현상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예컨대 이런 아노미 현상이 언제 발생을 했었을까요? 선생님 기억나는 그 아노미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휴대폰에 카메라가 처음으로 장착이 됐을 때 처음으로 휴대폰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사진을 찍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런데 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사람들이 그냥 막 찍어요. 아직 이거에 대한 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아노미 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누구나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레스트레이크 해줄 수 있는 어떤 룰이 없어요. 아니면 어떤 도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아노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건축 기술을 배우기 위해 3년 동안 막노동을 했다. 자, 여러분 우선은 한국에서 이제 막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힘든 노동을 막노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막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떤 게 생각나나요? 보통 건축 현장. 건축 그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무거운 짐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막노동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나요? 선생님도 이제 건축회사를 다녔었으니까 이런 분들 진짜 근데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기술 배우시려고 일부러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다음 1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 돼. 한 번 남았다. 5분만 더 할게요. 1시간 5분으로 할게요. 기억이라는 단어 있는데 기억이라는 단어 이건 쉽죠. 자, 여러분 memory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하다 그리고 기억되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하다, 하다 동사 써가지고서 이제 기억하다라는 이 동사 기억해 주시고, 기억되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약간 설명을 하긴 해야겠다. 기억되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해. 그리고 나한테 너무 좋은 기억이었거나 아니면 너무 나쁜 기억이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머릿속에 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다 동사를 쓰는 거예요. 되나요? 자, 다음. 기억이 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나다 이 동사 옛날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다에서 이 나다는 뭐예요? 우리 보통 밖으로 드러나는 게 나다였어요. 자 눈물이 나요. 원래 안에 이제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기억이 나다 뭐예요? 원래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데 계속해가지고서 그게 뭐였지? 하고 있다가 맞다 나 기억 났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나다예요. 자 다음 기억에 남다라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남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쁜 기억이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볼 때, 이거 굉장히 특이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remaining 해 있겠죠? 기억에 남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맞아. 선생님이 이 예문을 쓰고 있을 때 그 전날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가지고서 썼어요. 어제 술을 많이 마셨더니 9시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으면 너무 무서워요. 내가 그 전날에 술 마시고 또 뭘 했을까? 막 생각하고 근데 알기는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친구한테. 야, 나 어제 뭐 실수했니?
그러면은 보통 진짜 친구들은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아니면 그냥 욕만 해요. 개새끼야. 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힘들죠. 나 도대체 어제 또 뭐 했던 걸까? 내가 이래가지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짜증나네요. 생각했더니 술 마시고 실수 정말 많이 했어요. 자, 다음. 요즘은 사람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다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 분명히 옛날에 들었어요. 내 머릿속에 있어요.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밖으로 나오질 않아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갖고 기억이 나다 표현을 써요. 자, 다음 마지막 15번 단어는 기억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력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이요. 기억력에서 이 뒤에 있는 력자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어떤 힘 그리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표현이 제일 좋겠다.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래가지고 기억력이라고 하면은 자,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오케이?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마 여러분들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모르지는 않겠죠? 능력이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겠죠? 네, 아실 거야. 자, 그래갖고 기억력이 좋다. 그리고 기억력이 나쁘다. 왜냐면 어떤 능력을 좋다. 그리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력이 나빠진다. 이건 맞나요? 맞다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술 좀 그만 마셔야 돼요. 어제도 엄청 마셨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우연히는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 들은 이름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정말 그래요. 이 우연이라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기억력이 좋아요. 진짜 기억력이 좋아요. 선생님 진짜 친구인데, 선생님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기억력이 진짜 좋아가지고서 뭐를 한 번 들으면은 잊지를 않아. 까먹지를 않아. 너무 부러워요. 나 이거 뭐야? 나 이거 왜 썼어? 이거 네, 미안해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오늘 15개 단어 공부 다 했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죠. 그래도 한번 쭉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업데이트 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 지난주에 너무 바빠가지고서 선생님 막 이것저것 일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서 어느 정도 처리하느라고 나를 못 찍었는데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많이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